9에서 4까지, 9%에서 4%까지 쉽게 내려왔는데 네. 기저효과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4에서 2% 가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여기서부터 거를 쉽지 않다. 하나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PI하고 PC 두 개가 다릅니다. 네. PC는 따라서 덜 오르고 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CPI가 급격하게 내렸다고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예측하셔서는 좀 안 될 거고요. 연은이 아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번 분기가 바닥으로 3분기, 4분기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인 거고요. 근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에 대한 포캐스트는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는 거를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예. 오늘은 아무래도 CPI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어젯밤에 다행히 CPI가 발표됐는데 기대 반 걱정 반 네. 했었는데 기대대로 일단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기대를 조금 더 높이는 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이제 3%대로 네. 역대로 가장 많이 최고치가 9% 됐었죠. 내려왔고 MOM으로 놓고 봐도 2%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1.67 뭐 이 정도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좀 좋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FOMC를 비롯해서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도 여전히 네. 설왕설래다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왼쪽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재밌는 시뮬레이션을 해놨는데 지난달까지 지금 4% 나왔던 게 MOM으로 앞으로 0%면 연말 가면 연으로 한 2.5% 연말에 그다음에 MOM으로 0.1%면 3.2% 이제 요거를 같은 매달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가하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 이대로 가면 얼만큼 갈 거냐 표시했는데요. 네. 어제 수치가 대략 한 2%, 0.2% MOM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노란색이니까 딱 중간에 보면 한 4% 가까이 되는 사실은 이제 헤드라인 자체가 결코 이렇게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2%까지는 여전히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좋지만 아직은 좀 여전히 높은 거다라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 2%가 만만치 않은 숫자고 또 하나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PI하고 PC 두 개가 다릅니다. 네. CPI는 이제 정해진 바스켓, 정해진 물품이 얼마나 올랐냐 전년이나 전월 대비 그러니까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주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근데 PC는 같은 물품이 이게 비싸면 다른 거를 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대체 가능한 것들을 감안해서 그 군 안에서의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준이 그걸 더 열심히 보고 있고요. PC는 따라서 덜 오르고 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CPI가 급격하게 내렸다고 이번 달 말에 발표될 PC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예측하셔서는 좀 안 될 거고요. 중간값 같은 케이스도 보시면은 저기 크리블랜드 연준에서 어제 밤에 발표된 거 보니까 이 숫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PC 레벨은 이거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연은이 아주 마음을 터놓고 지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FOMC 우측에 어제 제가 이 자료 만들고 오늘 새벽에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7월 달에 금리 25bp 금리 인상은 시장이 여전히 동의를 하고 있고 네. 연말까지는 이대로 간다가 지금 가장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부터 보셔야 될 거는 지금부터 아마 이번 주 안에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두 명 있습니다. 보스틱하고 굴스비라고 시카고 연은하고 그 아틀란타 연은 총재들이 전형적인 그 비둘기파거든요. 이 두 분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분들이 나머지 매파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실 거에 지금부터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시장의 예측으로 보면
3%가 됐는데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좀 올라가는 게 예측인가요? CPI 헤드라인은? 지금 사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 더 급격하게 안 내려가면.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핵심 상품 가격은 네. 거의 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예. 남은 건 여전히 서비스나 인건비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이펙트가 이제 사실은 사라지고 나면 네. 이 속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 하반기는 다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그러니까 베이스 있습니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올라도 MOM으로 하나도 안 올리면 2.5%, 네네네. 0.1이 되면 3.2%, 그렇죠. 0.2가 되면 4%인데 네네네. 사실 0.1도 쉽지 않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3%에서 연말로 가면서 4% 쪽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그냥 때문에 단순하게 기저효과만 볼 때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속지 말으셔야 되는 게 네. 전월 대비가 되게 중요하다. 네. 예, 왜냐하면 전년 동기는 전년이 작년 이맘때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지금 어떤 일이라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9.1짜리가 빠져버렸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준이 아주 마음 편하게 우린 이겼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거꾸로 다음 달에 CPI를 또 3. 예를 들어서 3.2를 보고 와 이제 다시 또 돌아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9에서 4까지 9%에서 4%까지 쉽게 내려왔는데 네. 기저효과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4에서 2% 가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여기서부터 거를 쉽지 않다. 예, 보실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싸움이 계속 있는 게 이 경제학자들은 딜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위 상향식 기업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노쇼다라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침체인가요? 네, 침체에 대해서. 침체,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번 분기가 바닥으로 3분기, 4분기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인 거고요. 근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에 대한 포캐스트는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는 거를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네. 그리드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탐욕. 예. 결국은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예. 비용 올라가는 거를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결국 수요도 줄고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네. 비용 전가도 어려워지면 네. 기업들의 이익이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쭉 우상향하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애널리스트도 만만치 않은 거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거의 지금 양치기 수준이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 수준이기 때문에 양쪽이 결론적으로 지금 사실은 양쪽 다 말을 100% 신뢰하지 말고 중간에 투자자들은 밸런스를 맞추실 필요가 근데 있겠다. 어널리스트하고 이코노미스트 이 예측은 항상 조금씩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널리스트들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항상 보고. 맞습니다. 예, 사실. 예. 근데 변곡점에서는 네. 둘 다 늘 틀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괴리가 크다. 맞습니다. 네, 예, 확실한 건 괴리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네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상당히 행복한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다음 차트를 제가 갖고 온 게 지금 검정색 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요 7개 중앙은행 연준, ECB,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 스위스 요거 합치면 뭐 전 세계의 GDP 움직이는 거 거의 다라고 보셔도 그렇죠. 되겠죠. 예. 근데 이네들의 지금 그 자산을 합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시면 사실은 작년 10월 정도에 바닥 찍고 오히려 살짝 올랐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스텔스 QE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숨겨져 있는 양쪽 완화가 진행됐었다. 실제로 네. 나타났던 거고 네. 이제는 상황이 좀 진정된 이후로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양쪽 긴축이 다시 시작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합친 단결해서 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와 같이 괴로 움직이던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합은 내려오질 아직 않고 있어요. 조정이 안 되고 있죠. 이 괴리도 또한 그래서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이코노미스트들이 자꾸만
계속 지연이긴 하지만 침체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는 저런 긴축 속도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셔야 될 것 저 같아요. 검은색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작으면 내려오면 돈이 많이 나간 거죠. 돈을 돈이 땡긴 거죠. 그러니까 다시 흡수하는 흡수한 거고 거죠. 예. 이게 올라가면 시장이 돈을 푸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시장이 돈을 푸니까 붉은색이 같이 올라갔었고 예. 돈을 줄이니까 붉은색이 내려오잖아요. 시가총액이 내려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완전히 벌어졌죠. 반대로. 디버전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디버전스가 일어났을 때 서로 따로 움직일 때 지금 시가총액은 오래 올라갔고 검정색 선은 내려왔잖아요. 밑으로. 저거 쫙 벌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이게 이제 올 3월 달부터입니다. 올 3월 이요? AI 예. 열기가 막 폭발할 때. 네. SBB 날 때. 네네. SBB 직후에 예. AI 열기가 예. 폭발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런 중력, 끌어내리는 힘이잖아요. 사실은 이 중력을 과연 주식시장이 이겨낼 수 있을까가 이번에 또 현재리 관전 포인트다 보셔야 돼요. 예, 유동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네,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음 차트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아마 시장에서도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락시 펀즈 레이시라고 이게 이제 나름 국뽕을 일으키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한국계 경제학자 두 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정말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샘플한 연은에서 계속 매달 업데이트를 합니다. 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시장의 기준금리만 갖고는 연준의 다양한 정책 툴을 다 반영을 못하니까 네. 기준금리의 움직임 플러스 포워드 가이던스 네. 앞으로 금리를 유지할 거다 줄일 거다 올릴 거다 네.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그다음에 실제로 대차대표의 움직임 예. 변경 이런 것들을 다양- 하나의 단일 숫자로 표현한 거다. 예. 보기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네. 실제로 밑에 이 짙은 파란색 선은 실제로 연준의 기준금리를 쫓아가는 연방 실효금리고요. 네. 지금 연두색 선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플락시 펀드 레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차트가 그 기준금리보다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잖아요. 네.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긴축을 좀 더 세게 하고 있는 거고 내려가는 거는 양쪽 완화가 좀 더 강화되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요 차트 제가 여기 살짝 표시된 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완화가 사실 됐었다는 거고 네. 다시 지금 가장 최근 발표된 지난달 말에 발표된 거 보면 위로 불뚝 섰잖아요. 네. 그럼 긴축이 다시 연준이 시작됐던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차트가 거의 대동소이한 거 뒤집어 놓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긴축이 재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그리고 연준의 모든 통화 정책을 합쳐서 보고 싶으시면 샘플한 연은의 요 자리에 가셔서 매달 그러니까 매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이 차트랑 꼭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로 네. 보고 네,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달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관심 아까 AI도 이슈도 말씀드렸고 관심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나스닥 주식회사 나스닥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지수가 지금 너무 단일 상위 종목에 너무 지수가 집중이 돼서 네. 이게 자기네들 기준을 넘어섰다. 네, 원래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재조정하겠다. 예, 예. 왜냐하면 상위 6개, 7개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4.5%를 넘어가는 종목의 합이 네. 48%를 넘어가면 예, 예. 40%까지 끌어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예, 50%가 예, 넘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되고 월요일 날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던 게 이 이슈고요. 네.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실제로 수치가 발표가 되고 네.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제 소위 조정 기간이 있을 건데 이게 QQQ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나스닥 100 쫓아가는 네. 그 레버리지. 네. 그게 거의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2천억 달러. 예, 그걸 포함해서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이 인덱스를 쫓아다니는 ETF를 포함한 펀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근데 강제로 사실은 그러면은 그 소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네. 상위 6개 종목의 비중이 많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이건 실제로 시장의 매도 압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상당히 행복하게 해줬던 네. 종목들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긴축과 이런 매도 압력이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과연 이걸 중력을 이기고 이것조차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 뚫고 나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요건 S&P 500 기준인데 네. 지금 상위 10개사의 시총 비중이 31% 역대 최고입니다. 지난 네. 30년간. 네. 근데 이 10개의 기업의 이익 기여도 그러니까 이익이 100일 때 이 상위 10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들의 멀티플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주가에 이익은 대한, 20%인데 시총은 31%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네. 있는 거죠.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 압력이 과연 이러한 높은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네. 대해서는 네. 결코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요거를. 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이번 주, 그 다음 한 주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까지 됐네요. 이게 또 위에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네네. 예전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고 30% 넘은 그거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매달 네. 저도 매니저 할 때 네. 그것 때문에 매달 그 수치 때문에 더 조정해야 올라가면은 되고, 내려야 되고. 예, 깎아 내리고 깎아 내려서 최고치 맞추고 그 보고하고 이랬던 기억이 근데 사실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양쪽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진짜 회사가 좋다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늘려놓으면 언젠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있긴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은 네. 이 회사들 이익이 진짜로 우상향을 좋냐? 네, 우상향하느냐에 네, 준 네. 거고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 왔을 때 이 회사들의 지금 2024년도 내년도 네. 이익 추정치는 플랫한 거 네. 심지어는 일부러 내려오는 네. 걸 제가 보였던 예, 기억이 예, 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런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어쨌든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위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주식과 채권 중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싸다. 네. 그런 게 이제 그 다음 차트인데 네.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는 지금 투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넘었습니다. 이게 일어날 확률이 소위 이제 우측으로 한 3%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투 스탠다드 디베이션 혹시 아시겠지만 네. 우리 옛날에 확률 때 배웠잖아요. 예, 예. 원 스탠다드 디베이션, 투 스탠다드 예, 예. 디베이션. 거의 일어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당히 좀 높은 과매수돼 있는 상태고요. 네. 상대로 채권은 과매도돼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래서 네. 길게 놓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주식의 비중보다는 채권이 조금 길게 갖고 가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원래 우리 60대 40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주식을 60, 채권을 40 놓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감안하신다면 지금부터 내년 이맘때로 간다면 채권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룸보다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룸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밸런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어제 하루만 봐가지고는 의미가 없지만 어제 2년짜리 국채 미국채는 2.9%, 10년짜리는 2.8%가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 예, 거죠. 내려가니까 가격으로 예, 보면 그러니까 예. 3%가 거의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렇네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차트 있잖아요. 한국계 뭐 네네네. 만들었다는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네네. 말씀해 여기 주시면 밑에 좋을 제가 것 이제 같아요. 페더럴 네. 리저브 뱅크 오브 샌프란시스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을 찾아 들어가시면 아니면 그냥 구글에서 플락시 펀즈 레이시라고 그러니까 대리 펀드율 이게 우리말로 하면 네. 프락시 펀드 레이트 그냥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예, 쳐서 예, 들어가시면은 바로 매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자 오늘 CPI부터 해서 시작을 보는 본부장님의 네. 시각 워낙에 자료를 중심으로 네. 논리를 펼쳐주셔서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